반갑습니다. 신한경제연구소 TV 이윤환입니다. 부동산 핫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슈에 대한 부분이냐면요, 이 공공재개발하고 신속통합기획을 좀 비교하고 좀 개선 방안이 뭘까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7년이에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뭐 가격이 2배 이상 폭등한 서울의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이 정부와 서울시는 도심 신규 주택 공급을 늘리고 도시정비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골자로 하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자, 이 중 정부 주도의 공공재개발 정책하고 서울시 주도의 신속통합기획 정책이 몇 년 전부터 주목을 받아왔는데요.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죠 등 공공이 사업성 부족이라든지 주민 갈등 등으로 장기 정체된 재개발 사업에 참여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사업도 촉진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계획이에요. 자, 이 두 정책은 표면적으로 보면 공공이 도시정비 사업에 직접 관여 혹은 지원하여 신속한 추진을 통해 도심의 주택 공급을 늘리고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는 등의 수익성과 공공성을 함께 노리는 유사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내재적으로 살펴보면 이 두 제도에는 분명한 차이점 또한 존재하겠죠. 자, 이번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공재개발과 서울시가 주도하는 신속통합기획의 내용과 각 정책 간의 차이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공공재개발과 신속통합기획의 개요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 공공재개발이라 하는 것은 지난 문재인 정부가 2020년 5월 6일 이제 5.6 부동산 대책과 8월 4일 부동산 대책에서 밝힌 서울 도심 공급을 위해 사업이 지지부진한 재개발 지역을 활성화해서 서울 도심에 약 2만여 가구 공급하겠다라는 취지에서 나온 정책입니다. 자, 뭐 LH, 서울 SH 등 공적기관이 정비사업에 참여해서 사업 투명성 제고라든지 공공성을 강화하고 신속하게 재개발 사업을 추진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공공재개발은요, 토지 등 소유자 동의 요건의 완화를 꼽을 수 있는데, 공공재개발은 공공 단독 또는 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고요. 공공이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경우는 조합이 설립되기 전 단계죠, 있죠. 민간이 주도하는 일반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조합을 설립할 때 그 토지, 주택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반면에 공공재개발은요, 구역 내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요건이 완화된 거죠. 또 토지 면적의 2분의 1 동의만 받으면 공적기관이 단독으로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만일 조합이 있는 경우라면 조합은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SH나 LH 등 공공사업 시행자를 사업에 공동 참여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신속통합기획을 좀 알아보죠. 자, 신속통합기획. 자, 2021년 작년이죠. 보궐선거로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임 박원순 서울시장이 정비사업을 제안한 정책이 주거불안을 일으키는 하나의 원인으로 규정하고 정비사업 활성화를 모색했습니다. 자, 그래서 2021년 5월 오세훈 서울시장은 6대 재개발 규제 완화책으로 2025년까지 24만 호 주택 공급을 달성하기 위해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발표를 했죠. 이 내용에는 공공기획 도입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 7종, 2종 일반 주거지역, 또 7층 일반 주거지역 규제 완화, 또 주민 동의를 민주적 절차 강화 및 확인 단계 간소화 등을 포함해서 6대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속통합기획, 신통기획이라고 부르죠. 이러한 6대 방안을 달성하기 위해서 나온 방책으로서 민간주도 정비사업에 공공이 조력자로 참여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비사업 추진 시 대표적인 걸림돌로서 지적되었던 인허가 기간 및 건폐율, 용적률 규제 등 대폭을 완화해서 공급 활성화를 이루겠다는 것인데요. 즉 도시정비 사업을 하고자 할 때 도시계획 결정부터 사업 인가까지 전 과정을 서울시가 지원하고요. 이를 위해서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과 관련한 행정 절차 등의 기간을 단축해서 주택 공급을 빠르게 확대하겠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재개발과 관련한 각종 심의를 하나로 통합하고 오직 신통기획을 위한 특별분과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방식으로 통상 5년 이상 걸리는 기획 단계를 2년으로 단축하고 건축, 교통, 환경 등의 심의 과정도 절반으로 단축하는 것을 그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진행의 주체가 다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요. 공공재개발은 2020년 5월 6일 대책에서 포함된 주택 공급 방식인데 국토교통부의 정책으로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개발 속도가 더딘 재개발 사업에 LH 혹은 SH 등이 공적 기관이 시행자로 참여를 합니다. 자, 반면에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에서 만든 정비사업 방식으로서 민간 주도 개발에 공공이 계획과 절차를 지원해서 사업 속도를 높이는 것이 특징이죠. 서울시는 정비계획 수립 초기부터 관여하게 되는데 이 경우 조합 자치구와의 입장을 미리 조율해서 심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어서 정비사업 초기 단계인 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통상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즉 공공재개발의 경우에 사업 시행이라든지 정비계획 수립, 건축계획 수립, 시공사 선정 등이 LH 혹은 SH 등의 공적기관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관리하며 주민들은 의견 정도만 내는 경우라고 볼 수 있고요.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 신통기획, 이건 도시정비사업 추진 절차에 있어서 민간인 조합이 주도하고 주도권자가 틀린 거죠. 예. 공공재개발 SH나 LH, 또 여기는 민간인 조합이 주도, 신속통합기획은. 예. 서울시는 계획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후방에서 사업 절차를 지원, 관리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민간에서 추진하는 일에 공공이 필요 이상으로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공공재개발 사업보다는 민간인 조합이 자율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나 공공재개발과 비교해서 사업 진행 단계마다 기존 민간 재개발 사업처럼 각종 의결을 하기 위해 총회 등이 필요하고요. 공공을 통한 진행보다 그 속도가 조금 더딜 수도 있다는 단점은 존재합니다. 즉 기본 계획, 구역 지정에 대한 속도감은 빠를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대한 부분은 항상 그래 왔듯이 좀 더딜 수 있다. 신속통합기획이 공공재개발에 비해서 이제 이런 내용이고요. 사업 추진, 준비, 소요 기간. 자, 두 번째 차이는요. 주민 제안부터 정비구역 지정까지 본격적인 정비 사업을 추진을 위한 준비 단계 소요 기간이 이제 다르다는 점인데 공공재개발의 경우 주민 제안 및 사전 검토, 정비구역 지정까지 약 5년이 소요되는 반면 신통기획은 2년밖에 걸리지 않아서 공공재개발에 비해서 신속통합기획이 준비기간이 좀 짧다라는 얘기죠. 자, 다음은 사업 추진 시 받는 인센티브. 이 부분은 공공재개발이 좀 유리한 부분. 세 번째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사업 시 주어지는 용적률 상향 및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등의 수익성과 관련된 인센티브는 공공재개발이 신속통합기획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면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1단계 종상향이 허용되고요.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완화된 내용을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공공재개발 대상이 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으면서도 기부 체납 비율이 낮아요. 서울시는 조례상으로 3종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에 나와 있는 법적 상한 용적률은 300%, 거기다가 120%까지 완화된 인센티브를 준다 하니까
360%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늘어난 용적률에 대한 기부 체납 비율은 20에서 50% 정도로, 이는 일반 재개발의 기부 체납 비율 50에서 70%보다도 낮은 거죠. 여기서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임대 비율을 30%까지 낮췄습니다. 자, 공공재개발 구역은 주택공급 활성화 지구로 지정돼서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장점이 있어요. 대신에 허그의 주택 도시보증공사죠. 예, 허그의 고분양가 관리를 받게 되는 거죠. 실제로 SH가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직접 시행하는 흑석 2구형의 분양가 상한선은 평당 4,200만 원 정도입니다. 기존 재개발 사업주로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인근 흑석 3구역의 흑석 리버파크 자이는 평당 2,800만 원에 분양이 되었습니다.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기준으로 두 구역 분양가는 6억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죠. 예. 흑석 2구역 그건 같은 경우는 13억, 흑석 리버파크는 7억 선이 되는 거죠. 자, 대신에 흑석 2구역은 주택 도시보증공사 허그에서 고분양가 심사를 받는데, 올해 초 허그가 고분양가를 심사할 때 주변 단지 시세 반영률을 높이기로 하면서 흑석 2구역은 분양가가 더 높게 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신통 계획의 내용에는 7층 이하의 일반 주거지역에서의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이 쭉 담겨져 있습니다. 자, 기초생활권 계획이 없고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서 건물 최고 높이를 7층 이하로 제한하는 2종 7층 규제지역의 기존 용적률을 종전 170%에서 190%로, 층수도 7층에서 25층으로 건립할 수 있도록 상향하고요. 층수 완화 시 적용되었던 공공시설을 위한 10% 이상의 기부 체납을 없앴습니다. 자, 그리고 역세권 활성화 및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 고밀도 복합 개발로 300에서 700%로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했는데, 그러나 역세권이 아닌 7층 이하의 규제가 없는 2종 일반 주거 지역이나 3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 신통기획을 통해 추진되는 정비사업의 경우 공공재개발처럼 법적 상한 용적률을 높여주는 장치가 없거나 기부채납 비율을 줄여주거나 또 소형 임대주택 공급 축소를 해주는 당근책도 없고, 공공재개발처럼 분양가 상한제 제외 인센티브도 역시 없습니다. 자, 비교를 해볼까요? 공공재개발, 신속통합 비교표인데요. 정책 부서, 공공재개발은 국토교통부, 신속통합계획은 서울시, 사업시행 주체, 공공이 단독 또는 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내용이고요. 신속통합계획은 민간 주도개발, 공공이 계획 절차를 지원하는 정도에 그친다라는 거죠. 사업 준비기간, 주민 제한에서 정비구역 지정까지 공공재개발은 약 5년, 신속통합계획은 약 2년으로 대폭 이제 줄이는 내용이고요. 인센티브는 용적률 상향이라든지 분양가 상한제에서 제시켜준다. 이 부분의 혜택은 신속통합계획은 없다라는 부분이고, 기부채납은 늘어난 법적 상한 용적률의 일정 부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부분이고요. 또 신통은 2종 주거 7층 이하를 2종 주거 상향 시 기준 용적률 완화에도 기부채납이 없습니다. 예. 자, 권리산정 기준을 1차로는 2020년 9월 21일로 했다가 2차로는 2021년 12월 31일로 했고요. 신속통합계획 같은 경우는 1차에서는 2021년 9월 23일로 했다가 2차에는 2022년 1월 28일로. 예. 권리산정 기준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뭐 단독주택이 다세대로 전환돼서 여러 세대로 나눴을 때 그 기준일을 두고 그 이후에 됐다면은 이제 입주권이 나오지 않는 이런 부분, 그 이전에 하면 입주권이 나오는 이런 부분이 이제 틀려지는 부분을 예시로 든 겁니다. 자, 개선 방안을 좀 알아볼 텐데요. 자, 공공재개발은요, 해당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주민과 협의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공공재개발은 도시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생각보다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공공재개발이 기존에
민간주도 재개발보다 다소 경쟁력이 있는 이유가 앞에서 언급한 대로 완화된 동의율 요건으로 장기간의 고책 상대로 사업 추진이 더딘 지역들이 관심을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주민들이 공공재개발을 선택할 경우에 조합 설립조차가 필요가 없죠.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은 LH 등 시장 군수가 지정한 개발자가 사업을 시행할 경우 조합을 설립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입니다. 자, 일반적인 재개발이 추진위원회 설립과 조합 설립 단계에서 지체되는 점과 비교한다면 사업의 속도를 낼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종상향 및 법적 상한 용적률 상향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등 수익성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는 제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장점이 많은 재개발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공공에서 사업 추진의 주체가 될 경우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지 않는 부분으로 인해서 논란의 여지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실제 일부 공공재개발로 선정된 후보지에서 진행된 LH 사업 설명회에서 LH가 소형 면적대 위주로 아파트를 배치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주민들이 이른바 닭장 아파트에 반발하면서 반대 여론이 크게 일어서 동의 철회 움직임이 발생하고 있으며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조건 등을 걸고 동의한 사람들도 있어서 현재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공공재개발이 사업성을 높이고 공공임대 비율을 늘리기 위해 층을 높이고요. 면적대를 줄이는 과정을 겪기 때문인데요. 분담금 등 조합원이 내야 할 금액적인 부분은 기존의 민간주도 정비사업과 비교해서 비용이 줄어들지만 입주 이후 주거 만족도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공사 선정 및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 디자인 및 설계 등에 있어서도 해당 지역 주민과의 공공과의 갈등과 불화 문제가 불거져서 파국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정법 조항에 공공이 사업 시행자가 되는 공공재개발 사업의 경우 해당 지역 주민대표와 공공시행자 대표 임원들 간의 주민과의 협의체를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 시행에 있어서 각 사업 단계별 주요 안건에 대해서 미리 협의체를 통해서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다음은 신통기획에 대해서 제안 사항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신속통합계획, 아파트 재건축 단지는 신속통합계획에서 제외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신속통합계획은요,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보조하는 형태의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까지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데 있어서 환영을 받는 반면에 공공 기부 체납, 주택 임대 공급이죠. 에 따른 부담 때문에 서초, 송파 등이 좋은 입지의 재건축 단지 일부가 신청을 철회하는 등 이탈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가 공공임대 아파트를 위한 기부 체납이나 소형 면적 공급 확대 등을 강하게 요구하기 때문인데요. 재건축을 추진하는 강남권 일부 단지의 경우 사전조율 단계에서 기존 가구수 대비 17에서 20%를 늘리는 선에서 계획안을 제출하였지만 서울시는 30% 이상 가구수를 늘려달라고 요구를 한 거죠. 즉 공급 물량을 늘리면 가구당 분담금을 수입성이 높아져서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줄일 수 있겠지만 조합원이 받게 될 아파트 면적이 줄기 때문에 오히려 재산 가치가 하락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가구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가구당 보유 대지 지분은 줄어들고요. 재건축 후 아파트 가액이 주변 다른 아파트보다 시세가 낮게 형성된다면 굳이 조합 측은 신통계획을 선택할 이유가 없기 때문인 거죠. 결국 신통계획이 사업 목표 중 하나인 공공성 확보와 조합 측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신속통합계획을 통해서 사업 속도가 빨라진다 하더라도 재건축 사업 수익과 반비례 관계에 있는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없고 더욱 큰 걸림돌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있기 때문에 용적률 상향을 받더라도 큰 실익이 없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강남권 및 마용성 등의 입지가 좋은 재건축 단지 등에는 신속통합계획은 메리트가 크게 없는 셈이죠.
신속통합계획을 통해서 신규 공급도 늘리고 싶고 공공임대 또한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확대시키고 싶은 서울시의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은 한계가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신속통합계획에서 재건축 단지들이 많은 신청을 유도하는 당근책을 제시하든지 아니면 소형주택, 다세대나 다가구 재건축 및 재개발로 한정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만일 재건축 단지들로부터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공공임대를 위한 기부 체납의 이 비율을 20% 이하로 획기적으로 낮춰야 합니다. 자, 그리고 신규 공급 증가만을 목표로 무리한 소형주택 24평형 이하대 확대도 신통기획을 통한 재건축 사업에서는 적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즉 재건축 아파트를 통해서 획기적인 가구수 증대를 기대하지 말고 단지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적정수의 신규 공급만을 목적으로 해야 할 겁니다. 오히려 주택 공급 증가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저층의 주거지를 개발하는 재개발 사업에 집중해서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고 공공임대 가구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자, 서울시 관계자도 신통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적절한 지점을 찾아 나갈 것이며 다만 신통계획은 기본적으로 많은 가구수를 공급하기 위한 공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이견이 있는 단지들은 대상지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고 언론상에 밝혔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12층에서 15층 사이의 중층 단지가 많은 재건축 및 닭장 아파트를 선호하지 않는 강남권이나 마용성 재건축 아파트들의 경우 법적 상한 용적률 인상을 적용받지 못하고 분양가 상한제 및 재건축 초과액 환수제 그거를 피하지 못하는 재건축 단지에게 신속통합 기획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수의 공공임대주택을 요구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라는 제안입니다. 오늘 부동산 핫 이슈를 통해서요 공공재개발과 신속통합의 비교 그리고 전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